자, 그러면 이제 뭘 이제 보시면 이제 전공 B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관련된 그 보너스 문제 있죠? 예, 보너스 문제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그 보너스 문제에 보면 이제 보너스 1번 문제, 예,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1번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번사 중에 이제 쇼모 청왕이라고 해서 이 나라 시대 때 이제 청왕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을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전공 A에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다음에 기획의 주체 써보고 이 사람의 정책 방향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불사정책을 한 가지 서술해보시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와 관련된 건 동대사 아시죠? 동대사 큰 대불이 있어. 동으로 만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대불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때 이제 이 조의 주체, 대불을 만들었던 그 사람은 누구냐면 쇼무초왕이죠. 쇼무초왕.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 방향은 그 당시 뭐 유엔병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뭐 국가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뭐 바탕으로 해서 정치와 사회 분란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호국가 사상이라고 해요. 진호국가 사상.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은 이제 동아시아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국고분지 조를 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불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불사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국고분지라는 것은 한자로 적으면 이게 뭐냐면 국분사예요. 국분사. 국은 나라 국자고 분은 나누다 분자고 사자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야? 각 국마다 뭐냐면 사찰을 세우는 거야. 사찰을. 요때 국이라는 것은 나라 국자지만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되게 그 일본의 고대 국가의 큰 지역 그 단위가 국이에요. 국. 그러니까 뭐 경기도, 한경도 이런 데에다가 각 지역 사찰에 하나씩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도에 국립대학교 세운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국고분지 건립조를 내렸는데 그래서 이때 세울 때 내를 분명히 했죠. 그래서 국고분 소지 그리고 국고분 인지. 자, 국고분 소지는 뭐예요? 남자 사찰. 그 다음에 국고분 소지는 여자 사찰. 비구니 사찰이에요. 예,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각각의 국고분지에 7중탑을 뒀어요. 7중. 저는 탑을 뒀다. 7중탑을 썼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추가하자면 거기 국고분지의 상징인 뭐냐면 제일 큰 것을 동대사 이렇게 뒀고요. 소지는 그 다음에 여자 사찰은 흑기지 법화사를 뒀어요. 그런 식으로 총 사찰을 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볼 게 뭐냐면 2번 문제. 이번 문제 어디 붙어있나 얘가? 뒤에 있네.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자, 거기 이제 4페이지에 보면 2번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보고요. 7번 문제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3번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단체 명칭을 써보고 이 단체가 이제 해산된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단체냐면 현정 연구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입헌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과 정치체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정 연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현정 연구의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입헌 정치에 대한 소개를 주요 활동하고 한성신문에 현정 세담, 현정 요의 등을 연재했다. 흥정헌법 같은 것들을 연구를 했다. 입헌군주제를 연구했는데 여기에서 주로 이제 입헌군주제 연구할 때 구한말 때 입헌군주제는 그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독일식 입헌군주제야. 그 당시 뭐냐면 계몽 사상가들도 되게 위로부터의 그런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하원의 개념보다는 상원, 독일식 개념 이런 것들 더 선호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현정 연구를 했지만 이렇게 운영했지만 일진회와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그 통감부에서 해산되고요. 현정 연구에 사람들이 다시 해쳐 모여갖고 만든 것이 대한자강이죠. 그래서 대한자강은 나중에 이제 시험 한번 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예국개몽운동 관련된 그 단체들이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어요. 총체적인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는데
사회진흥과 관련돼 갖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뭐냐면 들어가는 교수님들 중요시 여기니까 한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정연구회, 그 다음에 대한협회, 그 다음 자강회 이런 것들 내용들 명칭들 한번 읽고 시간 되신 분들은 이제 국편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난 국편이 없다 그러시면은 우리 역사 넷에 가서 심야극 나와요. 예. 그래서 심평 국사 한국사인가 그게 나오거든요. 국편의 내용이에요. 예, 개정판 내용인데 거기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다시 이제 그 B형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B형의 1번 문제는 뭐냐? 유추와 관련된 거야. 유추는 자주 나오죠? 예. 그러니까 유추, 비교학습, 항상 골라서 나오는 것이 여기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원래 저는 강의는 안 듣고 수업 자료만 많이 다운받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금요일, 제가 목요일 저녁 때 올렸거든요? 근데 1000건이 넘어갔어. 강의는 거의 100건 올라가면 일주일에 하는데 100건 하는데, 이걸 모의고사는 1000건 지금, 동영상도 안 올렸는데 1000건이 올렸어요. 그래서 동영상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아. 예, 그냥 다운만 받고 보시는데, 동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좀 약간, 뭔가 혜택은, 큰 혜택은 못 드려도, 뭔가 좀 혜택을 좀 드릴 필요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한번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혜택을 드리고자 좀 약간 팁을 더 드릴게요. 이게 어떤 팁이냐면 이거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는데 하여튼 들어가신 교수님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검은 책 있죠. 검은 책. 예, 검은 책. 그래서 김환종 교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역사를 안다 그 내용 있잖아요. 탐구학습 부분. 요것도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검은 책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검은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원리나 예전에 기출 나왔던 거 부분 있죠. 그래서 발전계열법이나 그다음에 질문법이나 그런 것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그래서 예문도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딱 볼 때 단서 찾기는 참 좋아. 이 검은 책이.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책하고 갈색 책은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일단 가끔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시험에 가끔 들고 다닐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하여튼 노란 책, 갈색 책도 들고 다녀요. 출제할 때. 그래서 작년에 갈색 책 문제 나왔죠. 비판적 읽기와 쓰기 부분. 예. 그런데 갈색 책 관련된 내용들은 좀 나오기면 이게 좀 예매해, 좀 채점하기가. 예, 객관식은 맞는데, 주관식은 좀 약간 예매한 책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들고 다닌다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모의고사 문제 갈색책을 좀 냈어요. 요 부분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역교원의 항상 특징이 뭐냐면, 3년 안에 있는 문제들 항상 낸다는 거야. 다른 데서는 3년 안에 있는 건 안 내잖아요? 근데 역교원은 항상 겹치는 부분 계속 내. 왜냐면 낼 데가 없어요, 진짜. 맨날 주구장창 내는데. 그래갖고 작년에 나왔다 안 나왔다? 공부 안 하겠다.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뭐냐? 출제 선호 키워드가 뭐냐면 사료. 그래서 탐구 방법 있죠. 사료학습 방법.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 탐구학습 방법을 좋아해요. 예, 탐구학습 요즘에 나왔죠? 탐구학습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이해 방식이나 역사적 사고적 측면에서 이제 하여튼 내러티브.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적 부분 있죠. 예. 그래서 남색책 중심으로 해갖고 보는데 역사 사고적도 이제 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부분은 이제 뭐냐면 부분이 있는데 낸다는 교수님도 있고 안 낸다는 교수님인데 최근에는 좀 안 낸다는 측면이 강해요. 요 부분은.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게 15년 개정 교육과정인데, 근데 일단, 만약에 낸다면, 과목의 목표 있죠? 그 다음에 15년 개정 성격이 있어. 목표, 성격. 그 다음에 평가 부분 있죠? 평가 부분. 예.
그런 것들 이제 있는데 교육과정 부분은 2점짜리 문제 꼭 한 문제 내잖아요. 그래서 그 방학책의 그 앞부분 전반적 1차부터 해서 7차까지 보시고 뭐 15년 기준 교육과정도 좀 약간 위태위태한다 하면 목표, 성격, 평가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역사 수업 방법은 꼭 한 문제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교수학습 방법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방법 교재에 보면 보통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재 맨날 내잖아요. 그러면 내는 타입이 뭐냐면 특징, 장점, 유의점 이거 꼭 낸대요. 특징, 장점, 유의점 이거 뭐 다른 데 다 똑같아. 물어보는 게 특징이 뭐냐, 장점이 뭐냐, 유의점이 뭐냐 이런 것들인데 장점이 생각이 안 나면 항상 그 키워드를 뭐라고 쓰냐면 역사적 사고를 증진시킨다. 무조건 생각 안 나면 역사적 사고를 증진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책을 읽는 순서니까 중요한 순서인 것 같아. 파란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녹색 책 있죠? 녹색 책, 그 다음 남색 책, 그 다음에 갈색 책. 그러니까 이제 파란 책하고 일단은 그 녹색 책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남색 책이 좀 약간 비중이 좀 약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내는 게 갈색 책이죠. 근데 갈색 책, 이 말은 갈색 책을 주구장창 읽으면 뭐죠?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서계는 잘 안 읽고 서강 읽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항상 떨어져.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읽고 시간 남을 때 읽으세요. 그 갈색 책은 제가 봐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뭐예요? 가성비가 떨어져. 읽을 만큼 시간만큼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점 문제의 노하우를 또 했는데 일단 많이 쓰기. 그 10점 문제는 논술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점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기본 점수를 얻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은 안 맞을 수 있대요. 교육학점은 서론, 본론 이렇게 맞췄을 필요 없고 키워드가 뭘까 하는가 고민을 할 필요 있다. 키워드. 그래서 감점책이 없으니까 일단은 많이 써요. 기본 점수라도 딸 수 있다. 그리고 키워드가 뭘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덧붙이면 저번 시간에도 있지만 갈색책 예를 들어 뭐 그 텍스트론, 뭐 문학적 내러티브, 하이트 이런 말들 나왔잖아요. 그럼 항상 뭘 써요? 담론, 언어,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 권력 구조 막 이런 말 쓰면 제 생각에 하나 다 걸려들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민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거나 뭐 하이트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말들 쓰면 무조건 그런 말들 몇 개씩 집어넣으세요. 아예 모르더라도. 그러면 10점 중에 만점 맞기는 힘들겠죠. 근데 적어도 남들보다는 아예 못 쓰는 것보다는 1, 2점은 더 딸 수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번 그 참고하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얘기하죠. 유추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교학습과 함께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나올 수가 있어. 올해도 유추가.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게 유추였나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게 비교 설명이죠? 그러면 유추 나올 때도 있어. 2년마다 한 번씩 내더라고, 교수님들이. 자, 그러면 유추 이제 볼게요. 일단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 유추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유추는 노란 책이 있고 뭐 남색 책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유추의 개념은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보이는 유사성의 관계에 대한 인식, 암시를 추론했다.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연결시켰다. 이런 것들이 개념이고요. 활용 내용이 있죠. 그래서 사건의 기존의 지식과 경험, 이거 기반사의 설명 모델이라고 하죠. 새로운 사건을 이해하는 거고 경력교사가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유추와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유추의 장점과 유의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예. 그래서 장점은 생소한 역사적 사실을 익숙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 추리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역사적 사실 비교, 대조, 분석을 통해 학생의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요것도 역사적 사고력 있죠. 항상 뛰어넘는 게 역사적 사고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사건의 공통된 형상을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유추는 유사성과 차이점, 비교학습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의점 예전에 재정리 나왔죠.
그래서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 대상과 모델을 설정하고 구분을 유의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는 성격도 파악해야 되고, 학생들의 선행학습 정도, 그 다음에 경험의 양가치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친숙한 경험에 출발되고, 그 다음에 유추는 학생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그러니까 학생 중심이 아니에요, 유추는. 그래서 교사와 이해에 따라 또 유추가 달리할 수 있고요.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인가적 설명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고요. 그 밑에. 자, 그러면, 유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일단. 자, 여기 이제 보면, 수업 계획에서 이제 유추에서 포적사의 기반 사례가 있죠. 그래갖고, 포적 사례는 설명하고자 하고 하는 대상이고요. 기반 사례는 그걸 이해시키는 그 전에 알고 있는 그런 기반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각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거는 이제 어디에 빼가냐면 노란책과 남색책 예문에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수업 모습이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있고, 입론책이나 노란책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제가 예문을 빼왔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김기호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일반적 설명 방식의 특징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자, 일반적 설명 방식 하나에 뭐가 있어요? 유추적 설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특징, 유추적 설명의 특징을 이제 쭉 써야 되는데, 두 개의 사물이나 사건들 가운데 그중 하나에 관해서 있는 사실을 통해서, 토대도 거의 알지 못하는 다른 것에 추리하는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두 개의 사건이나 사건들 가운데 그중 하나에 관해서 있는 사실 토대로 거의 알지 못하는 다른 사실을 잠깐만요. 알고 있는 사실 토대로 못하네요. 좀 수정해 주시고요.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유추의 정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된 적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의 문제점, 유추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갖고, 가는 이제 쭉 민주정치학 아트에 쭉 얘기하는데, 요 사례의 문제점은, 설명의 대상과 그것의 모델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입론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했는데, 입론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저 밑에, 입론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밑에 각주를 붙여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사료는 이제 라티푼디온 관련된 것들인데 대농장하고 이제 유추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요 부분 노란책이 있는데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점을 부각시키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친숙하지 못한 경우부터 출발해서 유추가 좌절됐다.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노란책 있으니까 이제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 방식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유용한 점.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적어도 2개 정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교사는 새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그다음 유추에는 위한 설명에는 역사적 사실과 비교, 대조, 분석을 통해서 고차적 활동이 요구되는 걸 되는데 이를 통해 학생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등등등. 이거 외에도 뭐 노란책에도 있고 찾아보면 몇 가지 더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시닥자와 관련된 거죠. 시닥자와 관련된 문제도 한도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얘도. 자,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볼 사람들은 북학파예요. 물론 이제 도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영훈 같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북학파를 한번 주로 했고, 거기 가와 관련된 인물은 박지원이죠. 박지원. 그래서 수혜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각 지역의 물자들을 유통시킬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됐고, 그 다음에 나를 강조하는 사람은 신홍이라는 인물 딱 보면 알겠죠? 네,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누가 홍대용이 관련된 거죠. 홍대용. 예. 그래서 이제 홍대용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의산문답이라는 책 있죠. 의무조상에서 시용하고 허자하고 대학 그런 내용들이 예전에 한 두세 번 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도 예전에 기출 사료에 나왔던 거죠. 이걸 뭐예요? 기회론이라고 해갖고 정약용이 있죠. 인간과 그 다음에 동물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기술 개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이 정약용 특징은 이 사람은 중농주의자지만 중상적인 성격도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 넘어간 가독이 인물이다. 그래서 18세기 말에 19세기 넘어가는 가독이 사상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신학사상을 뭐냐면 집대성할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기획과 관련돼갖고 가해 저자가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획과 관련돼가지고, 멀리 운반한 힘이 없어서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가해 저자가 이제 만들었던 것이, 뭐냐? 이러는데, 제가 이 문제를 좀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거기 이제 그 관련된 것들 보면 유형구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냈어요. 이거는요. 거기 보니까 좀 잘못 냈네. 가가 아니라, 다, 이거 고치세요. 다. 그래야지 맞아요. 예. 정약용이 만든 거거든요. 수에 관련돼서. 예. 다. 그래서 기획과 관련돼서 다의 저자가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예. 그래서 유용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요것도 객관식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나의 저서의 명칭을 써보고 저자가 니은의 인물을 통해서 제시한 천문이론을 쓰시오. 일단 나와 관련된 저자의 언어 홍대영이니까 의산문답 꼭 외워두시고, 천문이론은 지전설과 우주무한론이에요. 예. 그래서 지전설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가 뭐죠? 자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동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전설은 자전하는 걸 얘기해요. 스스로 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이제 우주무한론은 이제 뭐냐면 우주는 무한하고 지구는 한 티끌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티끌 속에서 뭐가 중국이 중심이고 그 우리는 반방 이런 거는 개념 없다. 이 세상은 이제 뭐냐면 우주는 무한하다. 이렇게 해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붕괴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있고 다의 인물이 주장한 사회주의에 유사한 토지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요거 내용을 쓰시오. 이거 뭘 써야 돼? 여전론 쓰면 돼요. 여전론. 그래서 마을 단위로 토지를 재분배한 뒤에 여의 주민들이 이를 공동으로 경작하고 투입한 노동력에 따라서 생산을 분배하는 공동 노동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거기 이제 사회주의와 유사한 게 그거죠.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는 제도죠. 공산주의는 뭐예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의 개념에 정의하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전제다. 여전제 관련된 것도 객관식 기출에 아주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자주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상주의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사상가들 좀 볼게요. 프린트 자료 14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상호중시 개혁론에서 이용호생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토지 소유 문제는 농업기술 발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상공을 진흥시켜 부국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다. 그게 유수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수원은 좀 약간 이제 신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게, 홍대영이나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노동 명망가 출신이죠. 근데 이 사람은 좀 소외된 소음 출신이야. 좀 그렇지만 중상주의를 좀 이렇게 선구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서가 있고 농업론에서 이제 토지 개혁보다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신분가가 직업관을 내세워서 문벌을 폐지하고 학교제도나 과거제도, 관리 등용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를 군중이 제공하고자 능력에 따라 관리 선박하고요.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를 주장했고, 상업가는 상인 간의 합작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 그 다음에 상인들이 생산자를 고용해서 생산과 판매를 주관하고 등등등 화폐 유통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홍대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서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죠. 의산문답.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의산문답에서 서양의 과학과 사상기술 혁신을 강조해서 고정관념에서 상대주의 노법을 비판하고 지구가 1일에 한 번 회전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지전설. 이렇게 있고, 우주 무한론을 이제 제시했다.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하이가 같은 걸 탈피하는데 큰 기반을 뒀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대영과 함께 이제 박지원, 박재가들 연합마파라고 하죠. 박지원 간홍소초, 열하일기, 양반전, 허생전 이렇게 이제 썼는데 간홍소초가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 독자의 농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처음 서술을 했는데 그래서 조선 고유의 농구가 갖는 기능과 장점을 기술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호미 아시죠? 호미가 원래는 중국에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호미가 우리나라 거더라고요.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어요. 호미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호미가 이게 미국에 상당히 인기래요. 왜 인기냐면 미국 같은 텃밭 같은 거 좀 만드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트랙터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그 조그만 텃밭에 그러면 뭐가 있어? 호미가 딱 맞다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호미가 상당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신혼농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은 또 이익과 마찬가지로 한전도를 제시했죠. 그래서 상한선. 예. 그래서 읽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열하일기 유명하죠. 예. 수야 성박을 이용하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 양반의 군벌제도, 비생산을 비판하고 등등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하일기 있고 양반전, 호질, 허생전. 특히 허생전은 예전에 문학작품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역사하고는 뭐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냐면 그거와 관련돼서 많이 나와요. 독점 도매? 도고상인 있죠. 예. 요거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좀 나왔고요. 그 다음 박재관은 중상주의 이론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저서 북학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와 생산과 우물에 비유해서 소비를 강조했다. 예, 계곡 통상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3번을 볼게요. 3번. 자, 다음은 중국 근대와 관련된 자료이다.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누구냐면 이제 범법 자강 운동 있죠. 근데 누굴 중심으로 이제 만들었냐면, 양계초. 그랬는데, 단서에는 자서 있죠, 자서. 양계초 자서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전기물 쓴 거거든요. 예, 응빈 신미지인가 거기 문집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자, 그때 이제 범법 자강 운동을 하기 전에 중앙에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번 시험적으로 이제 호남선에서 한번 했어. 그러다가 실패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중앙에서 한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한의중도 나와 있고 뭐냐면 강좌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범법 자강 운동 한번 볼게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 부분인데.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16페이지 펴보세요. 16페이지. 자, 범법 자강 운동은 양모운동이 주로 이제 서양의 무기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범법 자강 운동은 더 나가서 그 당시 이제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자. 그게 큰 타격을 줬던 게 뭐냐면 청일전쟁, 이런 것들이야. 양모운동이 이제 한계성이 이제 노출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캉유에이나 랑치차오 같은 공양화파를 중심으로 했고요. 이들은 여러 가지 상소를 올려서 자신의 이제 뜻을 그 당시 강서제에게 알렸고 결국에 채용이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범법 자강 운동을 했죠. 그래서 중수임 인물은 캉유에이인데 캉유에이는 그 당시
유명한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유해가 썼던 강유위인데 이거 못하네요. 예. 신학의 경고와 공제 계제고가 있어요. 그거 좀 외워두세요. 책 명칭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내용도 외워두세요. 시간 관계는 다 설명은 지금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게 이제 기존에 지식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어. 이런 자체가.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강유해를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도 얘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 내용은 좋은데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안 하는 반대하는 세력들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야. 그게 이제 왜 싫었냐면 그 강유해 사상이 그 당시 주주계층의 어떤 그 유교적 지식인 생각과 너무 동떨어졌던 거야. 4차원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보였는데 그 기반이 됐던 책이 신학의 경고하고 그 다음에 공자계제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무술문법 개혁 내용도 외워두셔야겠죠. 1차 개혁과 2차 개혁 있고 있는데 제도국 개설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나중에 무군전이 개설됐고요. 그 다음에 개업화 관리를 임명했고 3인의 상설을 허용했고 산업진흥 신사학교 설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거제 8공을 폐지했죠. 그래서 과거제를 폐지한 건 아니에요. 8공문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신식학문을 보게 되고 그 과거제를 폐지한 건 언제죠? 강서신정 때야. 이건요. 서원의 학당 전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원에서는 주로 이제 유학을 가르치는데 학당에서 뭘 가르치죠? 신식학문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요. 2차 개혁은 이제 그 무군주를 개선하고 친위군을 창설하고 신군을 창설했다. 그래서 강서신정 때 친군을 창설한 게 아니라 요때 신군을 창설해. 신건 육군이나 신군이랑 똑같은 거예요. 강서신정 때는 뭐죠? 신군을 증설한 거야. 학대한 거죠. 자, 그렇지만 무수정변은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한계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구제도가 잔존됐고, 하위직관료 중심이었고, 보수파의 결집을 유발했고요. 근대적 산업자본이 미발달할 때 시민계층이 성장하지 않았고,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고, 정통적 지식을 지지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입헌군주의 수익을 목표한 적극적 근대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시한 강서신정도 결국에는 얘네들이 진압했던 세력들이 다시 진압했던 강유해를 진압했던 세력들이 똑같이 실시한 거예요. 비슷하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중국 근대화 개혁 제도인데 작성 방법에 따라서 그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호남성의 수구적인 상층 신사들의 눈을 볼 때는 하층 신사 위주의 개혁론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자, 1898년 3월경에 호남성 개혁론자들에 대한 수구파의 공세가 본격화되다 기역은 떠났다. 그래서 있는데 자료 B에 저자인 기역은 누구냐? 이 자서는 누가 쓴 거라고 했죠? 양계차오가 쓴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떤 저서 일대문을 쓴 거야. 정기문을 자서전을 번역도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보면 양계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보면 관련된 교육 군사 개혁에 각각 하나 쓰시오. 전국적인 개혁 운동은 이제 뭐냐면 원래 호남섬에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이게 전국적인 했잖아요. 양운동 범법 자각 운동이. 그러면 이 범법 자각 운동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면 되는데 자, 교육개혁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 8공문 같은 형식의 치우친 문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서원의 학당을 변경했고요. 군사개혁은 한계 군사력을 강화한 목적으로 뭘 창설했다? 신군을 창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군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위안스카이죠. 원세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당시 궁하고 병하면 통하면 오래간다. 자, 이것은 개혁의 정치적 목표를 무엇인지 쓰시오. 요거는 범법자강 운동의 개혁 목표 쓰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제 범법이라는 건 변화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뜻하면 이제 의회제 개설을 통한 입헌군주제 개혁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랑치차오는 좀 특이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온건한 계약파이면서도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승은 좀 약간 고지식하고 한 가지만 매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 또 수입을 했고 이 사람이 또 뭐냐면 근대 중국 역사 근대 역사 기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근대 학문적 방법론 다 수입해서 소개도 시켜줬어. 그래서 뭐 사회진학원이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소개시켜주고 큰 영향을 줬어요. 사회과학을 서양의 사회과학을 수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뭐냐면 원래는 입헌주의자죠. 그렇지만 신해혁명 계기로 공화주의로 바뀌어요. 정치적 입장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스승도 비판하죠. 잘못된 걸 또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뭐냐면 그 오늘날 중화민국이라는 그 뭐냐면 그 민족주의가 확립된 사람이 이 사람의 주장이 많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해혁명 당시에 소문 같은 사람들은 한족만이 중화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난개처럼 그게 아니라 오족 통합을 강조했어. 한족 외에 소수민족을 통합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해혁명 애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왜 만주족이나 이런 애들도 우리 민족이냐? 그러면서 타일을 하는 말이 잘 생각해봐라. 만약 한족만 내세울 경우에는 그 지금 중국 땅 청라 영토의 60%가 뭐야? 날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족 외에 오족 통합을 내세워야지 중화민족의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지 어떻게 되죠? 다 포함시킬 수 있죠. 소민족주의를 버리고 대민족주의를 창시한 사람인데 막상 소문 같은 이제 항목파들이 이제 딱 만주족을 몰아내고 청나를 몰아내고 공화국을 만들어 놓으니까 딱 보니까 양계차만 많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구삼민주의에서는 주로 뭐냐면 만주족을 배척하자. 민족주의는 한족만 대상하죠. 소민족주의인데 근데 신삼민주의 때는 뭐야? 신혁명 계기가 갖고 넘어가서 대민족주의로 바뀌어요. 해가지고 오족 통합을 내세요. 소수민족을 다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은 하나다. 중화민족주의. 이건 뭐죠? 대민족주의야. 그래서 오늘날 그런 민족의 개념을 처음 재현했던 게 양시차오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중국 학계에서.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십자군 전쟁인데,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긴 했지만 한번 정리 차원에서 문제를 내봤어요. 자, A 십자군 전쟁과 B 십자군 전쟁 한 번씩 다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A 십자군 전쟁은 뭐와 관련? 1차 십자군 전쟁. 그래서 가는 예루살렘 왕국이고, 나는 셀주크 투르크고, 예. 그 다음에 B 십자군 전쟁은 라틴 제국 딱 나오니까, 뭐와 가죠? 제4차 십자군 전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십자군 전쟁 한번 제가 이제 그 보충자를 통해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먼저. 자,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보면 유럽사회 팽창용이죠. 그래서 11세기 이후에 봉건사회가 안정되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생산이 향상되면서 이제 서유럽사회가 외부로 팽창을 했고 대외적 팽창이 이제 보면 엘베강 동쪽 지역이 개척되고 이때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리스교도의 재정복 운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복 운동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성지 순례자 박해, 콘스탄트 점령, 침략 있는데 점령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소아시아 반도가 원래는 그 동로마 제국 영역이었는데 누구한테 떨어졌냐면 셀주크 투르크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반도가 그 당시 노동자 땅이었어요. 경제력 되게 있고 그런 인구도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동로마 제국에서 군사력 증발할 때 거기서 많이 증발했거든요. 근데 그 노동자 땅을 상실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컸겠죠. 그래서 동로마 황제의 구원을 이제 요청해 이제 우르반 2세가 성지회복을 호소해서 크레노몬 공회를 소집했죠. 이 부분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종교적 목적도 있겠지만 현실적 목적이 강했는데 교황, 국왕, 제후기사, 상인들이 각각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래서 이제 총 7차에 걸쳐서 있는데 기억할 것은 1차하고 4차만 기억하시면 돼요. 1차는 예루살렘 왕국, 4차는 콘스탄티노 종물, 라틴 제국. 그래서 4차를 계기로 해서 종교적 열정에서 세속적 목적으로 전환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있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4번 보면 자, 거기 그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나와 연결시켜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A 십자군 운동을 나와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 당시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동로마 제국의 병력 원칙이었던 어디를 점령했다? 소아시아 반도를 점령했죠. 그리고 동로마 황제가 교황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성지의 순례를 방해하는 셀주크 투르크족을 공격하여 성지를 탄압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체적인 군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성전 기사단과 병원 기사단, 이들이 이제 와갖고 상비군 역할을 했는데 성전 기사단, 병원 기사단, 그 다음에 거기다 독일 기사단이 있어 또. 그게 유럽의 제3대 기사단이야. 예. 이들. 자, 그래서 이게 09년에 한번 예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몇 차 십자군 전쟁인지 쓰고 4차죠. 기억을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공격했던 정치적 배경을 쓰라. 그래서 정치적 배경을 쓰라고 하니까 이제 배경하면 뭐냐면 그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이 와가지고 요청했다. 여기 쓰면 안 되죠. 이거는 경제적 배경이고 정치적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콘스탄틴 제국이 막 내분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쫓겨났던 내분 황제 계승에서 이제 쫓겨났던 그 뭐냐면 그 아들이 와가지고 북왕의 보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공격했다가 정치적 배경이에요. 그 서계에 있어요. 서계에. 그래서 경제적 배경을 쓰라고 하면 여기 쓰지만 정치적 배경을 쓰면 여기 쓰면 안 돼요. 잘 읽어보셔야 돼. 그거를. 그래서 예전에 그 문제가 있었어. 뭐냐면 삼정의 물란, 그러니까 이렇게 그 19세기 때 그 밀란 있죠? 밀란인가? 아니면 하여튼 그 밀란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거 밀란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써? 이렇게 낸 것 같아. 근데 그럼 정치적 배경으로 사회도 정치 뭐 부패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삼정의 물란 이렇게 써버린 거야. 맞았어, 틀렸어요? 틀렸죠? 왜? 초점이 틀리잖아, 초점이. 예.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특히 역교동 같은 것도 역교동 되게 비슷한 개념들이 맞거든요. 근데 초점이 비슷하다고 그 비슷한 걸 갖다 쓰면 틀려. 대표적인 게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은 뭐냐면 제가 뒤에 좀 문제를 냈지만 재현하고 재세고 쓰신 분들 있다고. 거기 감정이입을 쓸 때 원래 추정과 감정이입이죠. 재사고 재현 쓰는 게 맞긴 맞아요. 의미상은 맞긴 맞는데 물어보는 건 지금 뭐죠? 감정이입 종류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리고 어디 있죠? 남색책이나 파란책 분명히 뭐라고 적혀있죠? 감정이입하고 추정을 적혀있으면 그걸 써야 돼. 재사고 재현 쓰면 안 된다 그거죠. 그거는 그 상황에 맞는 걸 쓰셔야 돼. 콜링우드가 그렇게 물어볼 때 맞는 거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시험 풀 때도 뭐냐면 덤벙대지 마시고 끝까지 읽고 지필진의 의도가 그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생각하고 푸셔야 된다. 자기 생각 쓰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자. 5번. 자, 5번은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요. 네. 저 이거 매년 내는데 왜 내냐면 지금 낼 때가 됐어요. 왜냐면 객관식 기출 내고 나서 한 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낼 때까지 계속 낼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게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건데. 자, 이걸 이제 요 부분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의정부 서사의 6조 직계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이제 실시 과정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예전에 기출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태종시대 때 있죠. 태종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태종시대 때 의정부 서사제에서 이제 6조 직계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통념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9편이 정도 봐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예전에 기출에 관련된 문제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17페이지 보면 이제 세종 때까지 내용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좀 악필인데 좀 이해는 해주시고요. 자, 그 밑에 쭉 보시면 그 위를 보지 마세요. 네. 먼저 밑에 보면 자, 태조 때는 의정부 서사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일단 없죠. 왜 없어요? 의정부 없었으니까 없었죠. 정종 2년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어떤 교과서 보면 태조 때 의정부 서사제 실시했다 이런 말이 왔다. 완전히 이게 뽕이죠.
팩트도 아니고. 그래서 그 교과서 보면 되게 잘못된 게 많아요. 그 교과서 보면 의정부 서사 육조 직계를 일종의 이제 팩트들 위주로 쓴 게 아니라 자기 어제 픽션을 써놨어 거기다 그냥. 그래갖고 이제 그 있는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것은 보지 마시고 푸셈이나 이런 걸 보세요. 이거 좀 잘못된 거야. 예. 자, 하여튼 태조 때는 도평의사사 중심의 어떤 정치를 했고 이게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정종 2년에 실제 이제 태종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정부를 하고 의정부에 의정부 서사를 잠깐 실시했어요. 태종 4년까지. 근데 의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태종 그 4년 이후부터는 의정부 서사제에서 뭘로 전환하려고 했죠? 육조직계제. 그래서 육조직계제가 이제 하려고 그 당시 노정은 했어. 그래서 태종 4년부터 해서 14년까지는 겉은 육조직계제지만 실질적으로 뭐죠? 의정부 서사제. 아니, 겉으로는 그 육조직계제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 서사제기가 태종 5년부터 해서 쭉. 예. 그래서 태종 5년 때 육조판사의 지위를 정상품에서 정이품 올려놨죠. 기초에 예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사조가 됐던 것이 지금 태종 8년 때의 사조예요. 요거 지금. 그래서 태종 5년 때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육조직계를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왜 운영이 안 됐냐면 그 당시에 일단 제도적으로 볼 때 그 의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조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육부가 아니라 여기 육조인데 이게 잘못됐네.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또 육조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 단독 의의권이 있어요. 의의권은 뭐냐? 의결권이에요. 의결권 모여서 결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왕조국가에서 결정은 누가 해요? 최종적으로 왕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갖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일단 지도체제인데 그때 의정부만이 들어가서 왕하고 얘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됐다. 그러다가 이제 14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확실하게 명시상부한 육조직계를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병권을 당연화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을 제고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근데 의정부가 육조 관리 감독권을 박탈시켰어. 예. 그 다음에 의정부 외에도 뭐냐면 의정부 외에도 육부의, 육조정 정확히 말하면 대간의, 그러니까 육주와 대간도 같이 참여해서 정책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실조 14년부터는 육조직계를 실시했다가 다시 의정부 서사로 바뀐 게 뭐죠? 세종 18년 때 바뀌어요. 예. 그리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태종 때만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다음은 기획의 조치를 취한 태종 5년의 개혁을 써보고 그 당시 니은의 제도를 확립하지 못한 이유를 쓰시오. 그 다음에 태종 14년에 니은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 조치 한 가지 쓰고 이때 의정부의 역할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지금은 육조 판세 모두 서열이 높아졌다. 이건 태종 5년 때 개혁 정치하고 연결되면 무엇을 이제 쓰셔야겠죠? 이거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원래는 육조 판서가 정상품이었는데 이품으로 격상시켰죠. 장관의 지위를. 그 다음에 니은을 하지. 여기 니은은 뭐예요? 육조직계제를 쭉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그거는 뭐냐면 의정부에서 육조의 감독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감 및 각사에 올린 상소 걔도 되게 의정부에 대해서 심의했고 여기는 이제 아까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고 여기 더 추가하자면 이런 것도 적어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의정부 단독 의의권 이런 것도 같이 적어놓으세요. 의정부 단독 의의권 답안 근데 이때 14년 이후에 이게 확립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육조직계제가 병권을 당연화시키고 정치세력 제거를 하고 의정부 육조 감독기능권 하고 그다음 의정부 단독의권을 폐지했죠. 그래서 육조 의권이나 뭐 대가 의권도 인정했죠.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의정부의 역할은 이제 크게 축소되었고 사대문서하고 중재인 재신만 업무를 담당해요. 예. 그래서 사대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의 문서에서는 그 뭐냐면
뭐가 필요하죠? 경험이 필요하잖아. 노하우가. 그러다 보니까 4대 문서가 강력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4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 문장을 뭐냐면 사장이죠. 사장.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초기 때는 경학보다 사장을 강조했다. 달달 외우시는 분이 있던데 왜 사장이 강조되는 걸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왜 강조하냐면 사장은 이제 뭐냐면 4대 문서예요. 그래서 4대 문서 쓰려면 격식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외교적 수사도 알아야 돼. 그 유교 경영도 어느 정도 박식해야 돼. 그래갖고 이렇게 되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걸 사장에서 한다.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좀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외에도 각 왕 때 뭘 했는지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태종 외에도 이제 그때 뭐 세조 때 실시한 거, 뭐 중종 때 실시하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제가 한번 문제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성종 때는 그 육조직계제를 해서 의정부서사에서 실시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종 때 뭘 계속 실시했죠? 육조직계제. 다만 논의만 있었어. 의정부서 언제 실시된 거야? 그 육조직계제에서 이제 성종 때 의정부서사는 논의만 있었고, 그 다음에 중종 때 가서야 의정부서사제가 성립됐죠. 중종반정을 통해서 신권이 강화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계속 의정부서사제 있어. 근데 교과서에서 그게 잘못됐더라고. 최태선 선생님 강의도 잘못된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몰랐는데 교과서 자체가 팩트가 잘못됐더라고. 그러니까 뭐 주관적인 어떤 의의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니 하는데 가끔씩 보면 교과서도 팩트가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탄지마트 있죠? 탄지마트 언제 폐지했냐? 탄지마트 언제 폐지, 예니첼리 언제 폐지했냐? 탄지마트 폐지됐다고 지도서에 있어. 어떤 건 교과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뭐냐면 그 교수님이 그걸 낸 거예요. 그 답은 뭐냐면 예니첼리죠. 근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팩트가 틀리죠? 근데 답은 예니첼리야.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근데 확실한 건 기타사는 교과서 지도서 기준 낸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사는 교과서 기준 내는 거 아니에요. 예. 되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전문 서적들을 기준으로 본 거야. 예. 왜냐면 한국사는 많은 그 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도 누적됐기 때문에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다는 주로 이제 그 전문 서적을 보시고 만약 교과서 내용하고 전문 서적 내용이 충돌됐다. 그럼 어느 걸 따라야 되죠? 전문 서적 내용을 따라야셔야 돼. 예. 교과서 잘못된 거거든. 그럼 교과서 다 적혀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죠. 역사적 팩트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팩트가 맞느냐 안 맞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예. 교과서의 다수 의견에서 그게 학계의 다수 의견이 아니다. 그건 왜 그렇게 적혀놨냐면 자기끼리 뺏겨 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지 그게 다수 소리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몇 번 문제를 보냐면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는 뭔가 좀 어제 본 것 같죠? 네. 이거는 예전에 기출 예물 따서 한번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다른 좀 보면 19페이지 이제 일단 소련의 정치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소련의 정치에서 이제 기억할 것은 이제 뭐 스탈린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스탈린 이후에서 이제 기억할 것은 후르쇼프와 그 다음에 구르제네프, 고르바초프 요 사람인데 이 후르쇼프 개혁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스탈린의 우상화 독재 체제를 비판하고 스탈린 정책을 실시했죠. 그래서 모태똥 어떤 이제 수정주의자라고 비판을 받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후르쇼프는 모태똥을 교조주의자로 또 비판을 하죠. 그래서 중소 갈등의 어떤 계기가 되고, 경제 정책은 이제 중공업과 군수 사업을 해서 소비재 생산과 농업으로 전환되고, 노동자 통제를 완화시키고요. 그다음 스푸트니크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표했죠. 자, 그 다음에 국외정책 평화공조를 제청했지만 동료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다. 베르린 장벽을 건설하고 대미관계가 이제 갈등관계에 지속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쿠바 사태와 미국의 유투기 격추 사건. 유투기는 정찰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그 미국의 유투기를 이제 띄웠는데 원래 유투기가 그 1000m 이상 고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해갖고
터트린 거야. 근데 조종사가 죽으면 되는데 낙하산 타고 내려왔어요. 잡혔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항의한 거지. 근데 미국은 그 조종사 모른다. 얘네들 모르겠다. 근데 미국 국적에서 분명한 건데 모르면 뭐 되나.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가 결국에는 베르링에서 미국에 잡힌 소련 감찰하고 그 미국 조종사하고 서로 교환해갖고 끝났어. 하여튼. 자, 이런 것도 있고, 브리제노프는 이제 뭐냐면, 후르쇼프가 이제, 아까 쿠바 사태 때, 물러났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요. 결국 쫓겨났고, 브리제노프가 이제, 당 서기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 다시 복구 정책을 해. 공산당 관료제를 강화하고, 중앙집권식 어떤 계획 경제 정책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르바초프 개혁은 다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글라스노스트와 페로스카 외워두셔야 했죠? 그래서 글라스노스트의 표현의 자유, 반체제, 박해의 중지, 유태인들 이주의 자유. 요거 유태인들 이주의 자유는 금지시킨 건 언제 때였죠? 스탈린 때야. 예. 러시아 특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러시아가 유태인 박해가 제일 심했어요. 히틀러의 독일 박해는 너무 이제 드러내서 그런 거고 장기 지속적으로 박해했던 지역은 러시아예요. 그래서 스탈린은 유태인들 싫어했어. 그래서 이주 금지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세운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세운 사람들이 서유럽의 홀로코스트에 박해받고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유럽 사람들, 거의 러시아 사람들이. 벤구리온 그런 사람들 다 러시아 출신들이야. 박해받고 건너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유태인들 이주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정책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했지만, 대외정책도 평화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부 쿠데타 등등 해갖고 해체되고 이제 물러나게 되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6번 문제. 다음은 미소 대입 시기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기억 사건이 일어난 배경 두 가지 쓰시오. 기억은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죠? 1962년에 큐바 사건이죠. 큐바 사건의 배경 꼭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자, 일단은 미국이 터키와 중동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니까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웠다. 근데 흔히들 여기 후자만 알고 있더라고.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만. 근데 소련이 왜 쿠바 미사일 기지를 갑자기 설치했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어디에? 터키나 중동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니까 소련의 입장을 볼 때 여기가 자기 뒷마당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을 견제하려면 왜? 쿠바에 당연히 미사일 기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치킨 게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소련이 물러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양국 정상들이 핵 라인을 해갖고 직통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잘못하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바로 직전에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개통을 했고 핵실험 금지 조약을 이제 체결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이 시기 때 이제 했던 경제 정책, 후르쇼프 개혁 정책 쓰시면 되겠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계화 집단 농장의 합병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인민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부 자원을 중고국가 군수사업으로부터 소비자 생산과 농업 전환했다.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 자, 그래서 디귿의 집권자. 자, 디귿 시기 때 이제 집권자는 이제 어느 시기냐? 자, 요때는 브리제네프야. 후르쇼프는 물러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외교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 정책 이익을 각국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제한 주권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 제한 주권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있는 체코에서 있는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 탄압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한 주권론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제한 주권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게요. 7번. 7번은 1910년대 무단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시험 문제 냈어요. 그래서 무단정치 부분이 이제 있는데, 참고로 무단통치니, 문화정치니, 문화통치니, 이런 말들은 다 일본 애들 갖다 붙이는 명칭이에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2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무단통치 보면 이제 조선총독부, 조선의 총독 통치법을 만들어서 조선은 이제 그 법률을 위하지 않고 식량과 재정을 입각해서 했는데 되게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하고 조선하고 차별로서 이원적 법 체계를 유지했죠. 예, 물론 이제 그 법도 대부분 일본 법을 갖다 뺏긴 법이지만 하여튼 그런데 나름대로 조선 태형령처럼 한국 사람들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신특강을 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더라고. 거기 법률 만들 때 조선에서 적용되는 법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같이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팩트가 틀린 거야, 그거는. 일본 법은 도입하긴 했어. 왜냐면 조선에서 적용된 조선인들 법들을 보면 다 보면 일본 법을 갖다 뺏긴 거예요. 근데 이원화되는 형식으로 했고 가끔마다 태형령처럼 한국인에 적용되지 않는 법도 있어요. 완전 다른 법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일본 법 많이 뺏겼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 체계에서는 이원화됐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조선총독부 기구에서 보면 이제 조선총독이 있고 이 조선총독의 기능은 뭐야?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막강해요. 입법, 행정, 사법 다 갖고 있고 거기에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있는데 정무총감은 이제 형식상 2인자고요. 실제 2인자는 경무총감이에요. 그래서 경찰 업무, 치안 담당, 조선중등 형법사령관 등을 겸임했는데 예전에 경무총감에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죠. 예. 그래서 사법기구가 있는데 이제 형식상 3심제 유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어떤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 도입했지만 문제는 이제 검사 판사는 있긴 있어요. 문제는 검사와 판사를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의 상당수의 그 업무를 누구한테 떠넘겼냐면 경찰한테 떠넘겨. 그래서 경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보시면 알겠지만 수사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기소권과 재판권도 있고 심지어는 형 집행권한도 있어. 근대 국가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는 누가 하죠? 수사는 경찰이 하죠. 기소는 누가 하죠? 검찰이 하죠. 판사는 재판을 하죠. 집행기관은 또 따로 있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가 수사권을 또 하는 좀 약간 기형적인 건 있지만 근대 법정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다음 중추원이라고 조선총독부가 이제 형식적으로 직속 자문기관을 뒀죠. 그래서 한국의 병탄에 큰 공을 침입하들을 명예직을 주기 위해서 주는데 중추원 참의는 그 당시 끝발이 있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큰 높은 직업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추원 참의면 어느 정도 사회적 명사가 되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근데 실제 하는 일은 없었다. 그 다음에 지방조직을 개편했죠. 그리고 이제 면 단위로 개편해서 면장을 친일파 임명했고 형병 경찰제도를 해갖고 형병 업무를 경찰 업무를 형병이 수행해갖고 경찰을 이렇게 일이 많았어요. 일반 경찰 그 다음에 범죄 직결 처분 등등등 있는데 근데 끝발이 있는데 내가 그 당시에 형병 경찰 역할이 형병 경찰이 되게 피곤했을 것 같아. 일이 많잖아. 그래서 별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 것도 있고 직결처분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입각에서 그 벌금이나 태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소권하고 재판권하고 그다음 형 집행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7번 문제 이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다음은 1910년대 무단통치에 관련되는데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정근대적인 형벌제도 이 제도는 금방 나오죠. 이건 조선 태형령. 자, 기획이 실시한 당시에 경찰의 역할을 쓰라면 뭐 쓰겠어요? 그 척보의 수지, 의병토별, 독립운동가 쭉쭉쭉 쓰시면 되고 조선 태형령 언제 폐지됐죠? 이거 3.1운동 때 폐지됐죠? 이게 반발이 너무 많으니까. 나번에 밑줄친 그 니은의 기관의 명칭은 중추원. 네. 그래서 중추원은 식민지 통치에 한국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명부는요. A가 이제 설치된 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 1910년대
설치했던 조선물산 공진회야. 외워두세요. 꼭. 네. 뜯어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조선물산 공진회. 그래갖고 이제 조선물산 공진회 잠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일제가 이제 1915년 9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선물산 공진회를 개최했고, 그때 산업의 진흥과 문명계열 몽분으로 냈었지만, 식민지배의 5년 동안 그만큼 우리가 그 조선을 이렇게 개발했다. 일본 한국인의 홍보의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냥 예전에 그 일종의 엑스포 같은 거 비슷한 건데, 그 영국의 뭐 수정공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으면 되는데, 이것들이 그걸 어디에다 했냐면, 경국궁을 창경궁에다 했는 거야. 그걸 헐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궁궐토가 허물어진 거야, 지금. 그게 좀 괘씸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1910년대만 했던 게 아니라, 보너스 문제 잠깐 넘어가세요. 얘네들이 이제 그 뭐냐면, 자주 했어. 그래갖고, 자기가 그만큼 식민지를 이렇게, 통치 잘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발령회 같은 것들을 했는데, 1910년대에 했던 것이 지금 설명한 조선물산 공진회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1917년에 조선 부품 공진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1929년에 조선 박람회. 대개 보면 공통적으로 이들 목적은 그 식민지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했고, 자신의 식민지배를 또 합리화시킨 목적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연계된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다른 건 기억을 못 하더라도 1910년대에 그 설치했던 뭐는 기억을 해 두시냐면 조선물산 그 뭐냐면 공진회. 예. 조선물산 공진회 꼭 외워두세요. 예. 요번에 금융조합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가. 한 문제씩 그 문제 내더라고. 막 뜬금없는 문제들. 그거 어떻게 맞춰?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니은의 기관은 이제 쓰고, 잠깐만, 여기 있고, A에 들어갈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했고, 다 했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논술형,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조 A와 B를 동일한 역사인식을 공유한 역사가 되는 자조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제 자조 A나 자조 B는 공통점이 뭐냐면 누굴 반대하는 거죠? 랑케 사관을 비판하는 거야. 랑케 사관을. 그래서 랑케는 과거의 역사의 팩트를 강조하죠. 있는 사실의 그대로를 밝혀내는 게 역사의 목적이다. 근데 얘네들은 그걸 부정하죠.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 의미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현재주의 입장을 따르고 있죠. 요걸 공통적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 이제 뭘 보냐면, 보충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보통 이제 현재주의 역사관을 이제 대변했던 그 사학자들이, 그 간념론자들이에요. 그 딜테이, 크로체, 콜링우드, 그런 사람들인데, 딜테이는 추치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크로체, 콜링우드, 그 사람이거든요. 자, 크로체를 이제 보면요. 이 사람은 역사의 논리를 구체화시켰고, 역사 연구 방법과 어떤 그 철학적 역사적의 목적을 역사의 목적에서 인간의 정신의 이해, 사상의 역사, 그 다음에 현재 역사를 강조했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재사다. 그래서 현대사다. 그리고 진정한 현재 역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콜링우드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해. 고유성, 개별성, 행위자 내면, 이런 것들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뭘 기억을 해두셔야 되냐면, 이 사람들 사상의 역사를 강조했어. 근데, 콜링우드 사상의 역사와 크루츠의 사상의 역사는 좀 달라요. 크루츠의 역사는, 사상의 역사는 누구의 사상이죠? 역사가의 사상이야. 그리고 콜링우드의 사상은 역사의 사상이 아니라 그 현재 역사 행위자의 사상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사상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질문을 했는데 과거에 무엇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팩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사료를 메꾸기 위해서 무슨 상상이 필요하죠? 성형적 상상이 필요하죠. 성형적 상상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걸 필요 알죠? 여자분들은. 그거 배워서 알아요? 아니죠? 직관적으로 알죠? 마찬가지야. 성형적 상상은 직관적으로 아는 상상. 이것을 성형적 상상이라고 해요. 예, 경험 이전의 상상. 그래서 이 성형적 상상이 그 뭐냐면 좀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보관이나 삽입이라는 개념이야. 예. 자, 그러면 팩트를 일단 했어. 그러면 내면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사고와 재현이 필요해요. 제사과 재현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긴 했지만 같이 이루어져요. 추체형과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뭘 하냐면 사주를 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걸 제사고야. 근데 그것을 사주 속에 검증하는 작업이 재현이야. 근데 이걸 좀 주의할 것은 재현은 우리는 이제 그 역교론에서는 직접 자기 해보는 거잖아. 감정 위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사주 검증 절차를 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달라. 홀링우드가 말하는 재현과 역교론에서 말하는 재현은 의미가 좀 다르다. 여기서 학생의 참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참고로 홀링우드는 역사학자예요, 역사교육학자예요.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은 역사교육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방법론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역사학을 참고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거야.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올해 문제에 나왔던 뭐 재현, 제사고 답이 안 됐던 게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뭐냐 학생 참여 활동이 없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예. 자, 그 문제 풀면서 한번 더 구분을 해보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각을 왜 하냐? 결국에는 현재의 문제를 알게 위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현재에 기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세종대왕 여러 모습 중에 이순신의 여러 모습 때 소통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예전에 박근혜나 그 당시 MB 때. 왜 박근혜 MB 때는 이순신에서 그 다음에 세종대왕에서 소통 그런 것들 보려고 했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문제에 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다? 현재 역사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 하고. 그래서 물론 의미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기결 방향은 현재를 기준으로 본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문제 풀어보면 다음 자료 A와 B에 이제 얘네 쭉 있고 가에 들어간 사람 누구냐? 자, 가는 이제 좀 약간 유명하진 아니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좀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냐면 딜테이라는 사람이야. 요 사람은 좀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딜테이. 딜테이음이 이제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에 대한 타자 속에 나의 재발견. 이거 보는데 아마 싸고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게 뭐냐? 그래서 기획에서 인식의 주체인 내가 인식의 대상 속에 들어가고 타인의 정신 여기까지 싸워 나오진 않았지만 요걸 지칭하는 건 외워두셔야죠. 추체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추체험하고 요게 또 추체험 달라요. 이거 꼭 기억해. 역교도에서 말하는 추체험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추체험은 다르다.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고 일단은 이 사람이 제시한 그 추체험이에요. 근데 역교도의 추체험은 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요거는 왜냐하면 디테일 또한 역사학자야, 역사교육학자야. 구분하셔야겠죠. 역사학자야.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 없어 이 사람은 학생활동 관심 없어. 그러니까 요거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사람은 누굴까요? 나에 들어갈 사람은 카르 베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가 내 나름의 역사가다. 이거 외워두세요. 왜 그러냐면 카르 베커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크로치는 먼저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풀어보면 니은의 사상 역사와 그 다음에 거기 자료비의 콜링우드죠. 자료비의 사상 역사의 의미의 차이점. 요거 이제 의미의 차이점 쓰면 뭐라고 쓰셔야겠어요. 사상 역사, 크로치가 의미하는 사상 역사는 역사가 자신의 사상이 크게 작용되는데 콜링우드는
뭐냐면 역사가 취급된 과거 인물들 사상의 역사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비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미은의 의미를 쓰시오. 서열적 상상, 주어진 증거들부터 논리적 영역되는 것이며 역사 지식의 필수 조건이고 외부 주어진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역사가 능동적 과거에 대한 상상의 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서열적 상상의 의미까지 쓰라고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서열적 상상의 명칭을 외워두세요. 일단 뭐와 연결되냐면 보관과 삽입과 연결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와 나의 가정. 네. 다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재현, 나는 추체현, 재현, 그 다음에 그 라는 제사고. 그래서 재현과 제사고 같이 있지만 일단은 뭐 남색책 제사고 됐으니까 그리고 재현 여기 활동 과정 있죠? 이것도 남색책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올해 나온 그 단계 부분 있죠? 그리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역사 자료에서 있고 마에 들어간 거 있죠? 이게 답이라고 이제 우기신 분도 있는데 그 역사적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인식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 틀려요. 아니고 뭐냐면 그걸 다른 거예요. 저기에 추체원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4단계로 나눠진 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시험 문제 냈으니까 요 단계는 외워두실 필요는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역사 자료에서 그 다음에 마가 이제 역사 관련 그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 사고를 제사고예요. 역사적 행위적 동기와 목적과 인식, 역사적 행위와 비판과 평가, 그 다음에 역사적 행위자 재구성 외워두세요. 예. 그래갖고 일단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나올 가능성이 다 외워둬요. 예,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읽고 있고, 재현의 의미 있다고 하는 거 있죠? 다의 의미. 그래서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 사고를 재사고요. 행위자의 그 상상적 재구성을 인식하는 활동. 그래서 요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역사적 과거 증거를 토대로 사료 바탕으로 해서, 재사고하고 상상적 재구성을 인식하는 활동. 여기에서 학생 활동이 없죠? 분명히 역사가 연구 방법으로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콜링우드하고 클러책,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현재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회 모의고사 할게요. 두 번째 주는. 그래서 3차, 4차 있고 제가 올리는 건 목요일, 금요일 계속 올릴 거거든요. 예,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